반갑습니다. 9번째 글입니다. 정의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 다시 돌아와. 꼭이야. 꼭 오는 거야. 나중에 바구니를 많이 만들면 내가 내산골을 다녀가도 되잖아. 비로소 정은 잡은 손을 마구 흔들며 소리쳤다. 그래. 꼭 그럴 거야. 다는 정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사람은 주고받는 정이 깊어지면 서로 당기는 강한 힘이 생긴다는 것도 알았다. 마지촌을 떠나 돌아가는 길에 어부들은 어느 강변에서 배를 멈추었다. 그 마을이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이라 했다. 넓은 강변은 갈대가 많아 배를 대기도 힘들었다. 그곳의 생선량은 많지도 않았다. 다는 배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변을 따라 쭉 올라가 보니 10여 채의 초라한 집들이 보였다. 그 마을 앞에서 샛강이 흘러내려 푸른 오리강에 합류되고 있다. 다는 호기심에 마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생선을 넘기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단도 서둘러 배로 돌아가려다 갑자기 들려오는 고함에 깜짝 놀랐다. 대갈통 깨지기 전에 엎드리란 말이야. 4명의 장정이 도끼를 휘두르며 어부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다는 갈대숲에 숨어 그들의 동태를 지켜보았다. 장정들은 어부들을 배 밑창에 몰아넣고 배에서 재물을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강도들이었다. 어부들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 언젠가 어부 아저씨는 말했었다. 푸른 오리강에는 강도가 가끔 나타나는데 그게 가장 두려워. 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 이대로 숨어 있어야만 할까? 순간 할아버지가 거울 하나로 괴물을 물리쳤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산에서는 늑대 한 마리쯤은 큰 소리를 질러 쫓을 수도 있었다. 그러자 기분 나쁜 순나군의 피리 소리가 생각났다. 호주머니를 뒤졌다. 피리가 손에 잡혔다. 다는 갈대숲에 숨어들어 피리를 힘차게 불었다. 강도들이 깜짝 놀라고 있었다. 다는 갈대밭에 숨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피리를 힘차게 불어댔다. 강도들이 재물을 던져버리고 모두 도망갔다. 다는 갈대숲 사이로 강도들을 쫓아가며 피리를 계속 불어댔다. 강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쳤다. 술라구는 그들에게도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다. 그 광경을 얼떨떨하게 지켜보던 어부들은 갈대밭에서 단이 나오자 소리쳤다. 야, 도련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나는 진짜 순나군이 나타난 줄 알았어. 그들은 그렇게 무사히 내산골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놈아, 너는 싸돌아다니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팽영감은 단을 보자마자 몸을 와락 껴안으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팽영감은 단의 방랑벽을 도저히 막을 수 없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단은 주머니에서 조개 껍질을 주르륵 쏟아 놓았다. 이놈아, 이건 빈 껍질 아니냐? 이런 건 쓸모가 없단다. 할아버지, 이걸 보세요. 이 조개 껍질 한 짝은 같은 무늬를 이루고 있는데 자기 짝이 아니면 모두 달라요. 자신의 짝은 세상에 오직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다는 것이냐? 할아버지, 많은 장사꾼이 물물 교환에 애를 먹고 있어요. 많은 물량은 이동하기도 어렵고 큰 거래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장사꾼들이 저를 자주 찾아와요. 저는 그때마다 계산을 해주고 거래 가능한 방법도 찾아주는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지. 그래서 이 조개 껍질이 필요한 거예요. 계산이 힘들 때 한 쌍의 껍질 중 하나는 주고 하나는 우리가 보관하는 겁니다. 언제든 그 껍질을 가져오면 보관 중인 껍질과 맞추어 보고 그 값을 치른다면 장사꾼들은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겠느냐? 처음에는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잘 아는 사람끼리 통용하다 보면 점차 널리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 조개 껍질에 쓸모가 있겠구나. 그래요. 이 조개 껍질 하나를 쌀 한 섬으로 친다면 조개 껍질이 100개면 쌀 100섬을 유통할 수 있으니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획기적인 생각이었다. 물물 교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장에서는 주요 유통수단이 쌀과 곡식이었고 큰 거래는 삼배나 가죽이었다. 작은 먹거리나 실과 바늘, 밧줄, 신발, 토기 등의 작은 거래는 대부분 곡식으로 거래되었으나 삼배 한 필에 쌀 2말로 거래되고 송아지 한 마리에 쌀 2섬으로 거래되는데 큰 거래에 이르면 물물 교환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조개 껍질은 처음에는 잘 아는 사람끼리만 통용되었으나 시간이 흐르자 점차 널리 퍼졌다. 모르는 장사꾼끼리도 조개 껍질 하나로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 되었다. 다만 조개 껍질을 믿기가 어려울 때 팽영감의 가게로 와서 짝을 맞추어 보는 귀찮음은 있었지만 물물 교환의 불편함에 비하면 그런 건 문제도 아니었다. 사실 시장 사람들은 단위 표시한 조개 안쪽에 비표로도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비표는 물건의 종류와 숫자도 표시했다. 소는 소뿔 모양을 그렸고 벼는 이삭 모양을 그려 넣었다. 그런 표식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대단한 지혜였다. 숫자는 작대기를 그어 표시했다. 비표는 그 조개가 지닌 액면가였다. 이로 인해 팽영감의 가게는 막대한 물류 창고가 되어 없어서는 안 될 유통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어 새로운 숙소와 공방 등이 생겼다. 그들은 팽영감의 가게에 가까이 가기 위해 서로 자리를 다투기도 했다. 언덕 한쪽에는 축사도 지어졌다. 팽영감은 많은 재물을 보관하기 위해 두물머리 절벽 아래에 있는 커다란 굴을 보수했다. 그 천연굴은 입구는 작아도 내부로 들어갈수록 커져서 예전부터 이용해오던 곳이었다. 팽영감은 2명의 장정을 고용하여 창고와 가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어떠냐 일은 할만하냐? 팽영감이 축사를 돌보는 장돌뱅이에게 물었다. 장돌뱅이는 예전에 단을 가해했다가 오히려 단에게 잡혀 심부름을 해오던 거리라는 녀석이다. 예, 일을 하니 재미있어요. 시장이 커지고 민가가 늘자 어디선가 비렁뱅이가 모여들었다. 그들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가를 어지럽혔다. 좀도둑이 생겨나기도 했다. 팔다리가 불편하거나 눈, 귀가 어두운 사람도 모여들었다. 단은 이들을 설득하여 실과 밧줄을 만드는 공방에 투입했다. 두물머리 기슬개는 그물추를 만드는 공방을 만들었다. 기슬개는 까맣고 납작한 돌이 층층이 쌓여 있어 일하기 편리했다. 그물추 공방에도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물추는 찾는 사람이 적어 재고만 그득히 쌓여갔다. 단이는 오가는 어부들에게 그물추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만들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물추를 찾는 사람은 드물었다. 단이는 그물추 공방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끔 그물추를 찾는 어부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매출이 점차 늘어나더니 갑자기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되었다. 그물추는 마하나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품목이 된 것이었다. 마하나의 위두는 여러 장소에서 그물추를 사들여 모든 어부에게 고루 보급하고 있었다. 그리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한동안 누군가 그물추를 몇 점 매석하여 어부들이 골탕 먹던 때가 있었다. 이에 고심하던 위두님이 직접 유통에 개입하여 매점 매석의 폐단을 없애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하나 위두님이 여러 곳에 제품을 놓고 서로 비교하게 되니 내산골 제품이 으뜸이라는 평이 널리 퍼졌다. 그동안 물건을 만들 때 자주 오가는 어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꾸준히 개선한 노력도 있었고 또한 이곳의 돌이 단단하여 그 품질이 월등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 소문은 하버니에까지 퍼져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물량이 계속 늘어난 것이다. 실과 밧줄을 만드는 공방도 그랬다.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처음에는 일도 더디고 품질도 조잡하여 거래가 뜸했다. 단은 밧줄 등을 파는 장사꾼에게 품질을 비교하게 하고 제작 방법을 배우고 개선했다. 그러다가 신압으로 실과 밧줄의 품질이 좋아지자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났다. 삼나무는 여우골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다. 그물추에 이어 밧줄과 실은 마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인이 자주 찾는 주요 품목이 되었다. 이후 비렁뱅이와 장애인, 떠돌이들이 내산골에 모여들어 일자리를 얻고 생활이 안정되자 각기 꿈같은 가정을 이루어갔다.
어느 날 바구니를 산더미처럼 실은 배가 내산골에 도착했다. 야무지게 생긴 소녀가 배에서 내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마지촌에서 온 정이었다. 정은 오직 단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정은 내산골의 저작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마어마한 장터에 수많은 사람이 바삐 움직이고 있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정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단이를 물으니 오, 하늘의 아들을 찾으십니까? 사람들이 매우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아들이요? 예, 단이 도련님은 우리의 하늘이십니다.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끼어들며 대답했다. 정은 순간 단이 멀고 높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많은 사람이 떠받들고 있는 하늘의 아들은 정이 찾는 그 단이가 아니길 바랐다. 팽현감이 정을 반갑게 맞이했다. 다니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소. 정말 반갑소. 단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다는 지금 여우골 공방에 있소. 한 식경 뒤에 나올 것이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팽현감이 정에게 친절히 자리를 권할 때 아주머니가 과일을 한 소쿠리 들고 왔다. 어머, 우리 도련님을 찾아온 아가씨라니요? 먼 길에 시장할 터이니 이 과일을 먼저 드세요. 과일은 정이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귀한 것들이었다. 이곳은 분명 정이 사는 세상과는 매우 달랐다. 곧 물때가 다가오니 어서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뒤따라 들어온 어부가 말했다. 짐을 내려야지요. 여기 일꾼들이 달려들어 이미 짐은 다 내렸어요. 벌써요? 정이 단을 기다리며 달콤한 과일을 즐기고 있자 어부들이 또 재촉했다. 물때가 다 되었어요. 정은 단을 만나지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의 배를 한없이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여기서 몇 날을 머물 수도 없으니 이제는 떠나야 한다. 단을 하루라도 일찍 만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바구니를 만들었던가? 결국 정의 얼굴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 정을 지켜보던 아주머니는 과일과 주먹밥을 한 소쿠리 싸주셨고 팽현감은 예쁜 조개 껍데기를 정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상품을 내게 맡겼다는 증표요. 정은 그 조개 껍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전에 해변에서 단과 같이 죽던 그 조개 껍질이었다. 예쁜 무늬의 조개 껍질은 마치 단이를 다시 만난 것처럼 정겨웠다. 정은 그것을 손에 꼭 쥐자 마음이 진정되어 내산골을 떠날 수 있었다. 잠시 후 단은 정이 보내온 바구니를 보며 그녀의 숨결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시제품을 주고받았는데 제법 형태가 갖추어지자 대단위로 제작하여 가져온 것이었다. 여러 모양의 소쿠리나 구덕 등 새로운 제품도 있었다. 단은 제품이 팔리기도 전에 즉시 값을 쌀로 충분히 치러 생선 장사를 통해 보냈다. 그 후로 내산골에 반가운 일이 생겼다. 어느 날 마하나 위두님은 내산골의 돌을 이용하여 창을 만들 수도 있겠냐 하면서 창 끝이 부러진 수많은 창대를 가져왔다. 모든 창들은 창대의 맨 창날에 순배가 부러진 것들이 많았다. 돌을 창대에 고정하기 위해 돌의 끝을 억지로 깨서 다듬었기에 순배가 매우 약했다. 단은 그물추 공방에서 추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순배를 가공하니 순배가 깔끔하고 단단하게 가공되었다. 창대를 세공하여 창대의 순배가 깊숙이 박히도록 하고 내산골에서 만든 가장 좋은 밧줄에 곰풀을 먹여 창대와 순배를 고정하니 창대와 창날이 한 몸처럼 고정되었다. 마하나 위두님은 내산골에서 만든 창을 보고 경탄을 했다. 시험 삼아 몇 날을 빗속에 내놓았으나 창대와 창날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후로 엄청난 양의 창대가 내산골에 들여왔다. 내산골에서 가공된 창은 아주 비싼 값으로 마하나에 되돌아갔다. 단은 창의 중요성으로 보아 아주 비싼 값을 요구했는데 마하나에서는 이를 기꺼이 수락했다. 실로 반가운 일이란. 그로 인해 마하나에서 내산골에 이르는 단단한 다리가 놓인 것이다. 그동안 마하나에서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골짜기를 따라 50리 이상을 돌아다녀야 했었다. 크고 무거운 짐들을 험로로 운반하기는 무척 힘들었었다. 그래서 위두님은 두물머리 상류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준 것이었다. 단이는 내친김에 하버니로 가는 계곡의 상류에도 다리를 만들었다. 마하나의 다리보다는 작지만 그를 흉내내 튼튼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두물머리에서 재를 올리게 된 것이다. 단은 보름이 되면 매번 잊지 않고 두물머리에 엎드렸다. 보름달은 항상 어머님의 얼굴이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져와 어머님이 드시길 바라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시장 사람들은 단이 하늘에 재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 한두 사람이 그 재에 참석하였다. 단이 이를 듣고 말렸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모여들었다. 하는 수 없이 재단을 만들고 매년 8월 보름에 모든 어른과 함께 격식을 갖춘 재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 후로 내산골 장터는 모든 마을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심점으로 확고히 자리가 잡혔다. 내산골의 소문은 바람처럼 각 마을로 널리 퍼져나갔고 각 마을의 온갖 소문은 즉시 내산골에 모여들었다. 시장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물건들이 들어왔다. 옥으로 만든 귀골이나 비녀는 물론 은이나 금붙이도 들어왔다. 호랑이 가죽은 물론 머나먼 남방에서 온 콕불소의 뿔도 있었다. 모두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은 단연 날개옷이었다. 그것은 약한 바람에도 하늘하늘 바람을 타고 오르는데 옷이라 할 수 없도록 가볍고 부드러워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그런 날개옷이 가죽처럼 질기고 따뜻했다. 어떤 장사도 그 옷감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탄복했다. 그것은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입던 옷이라 했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다. 언젠가 하버니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크게 지낸 일이 있었는데 당시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많은 청년이 북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한다. 그때 하느님의 손자들이 수많은 선녀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왔다고 했다. 그 와중에 일부 선녀들이 멋진 청년들의 가무에 빠져들어 몰래 그들과 어울려 놀다가 시간을 놓쳐버리고 결국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도 하버니에는 그 선녀들이 살고 있는데 그녀들만이 이런 옷감을 짤 수 있다고 했다. 그 옷감을 후일 비단이라고 했다. 옷 한 벌 지을 비단의 값은 쌀 2섬이나 되었다. 쌈배의 10곱이었다. 단은 선녀의 날개옷도 신기하지만 그 날개옷을 입었다는 선녀들이 너무 궁금했다. 정말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왔을까? 사람들은 나더러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부른다. 그저 그리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지만 때로는 그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어떻게 생겼을까? 단은 호기심이 한 번 일면 견딜 수가 없다. 당장 비단 장사를 따라 하버니로 길을 떠났다.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10번째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주세요.